매일 지금 지난 한 달 반 동안 하루 평균 2시간 자면서 일하고 있거든요. 신혜림도 하고. 그래서 혜림이 한번 그러더라고요. 힘들다는 얘기 한번 안 하는 저것이 나한테. 근데 과로사라는 거는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그래 오늘 저걸 또 준비했어요. 좀 고맙고 저희한테 많은 영감을 줄 수 있는 진짜 참 좋아하는 내용을 얘기해줄 후배라 같이 한번 많이 나누고 우리가 혜린이의 고민도 듣고 하는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시작할게요. 신혜림이라고 합니다. 네. 띄어진 PT 한 페이지는 제가 16년도에 프리랜서일 때 사장님 앞에서 했던 PT 첫 장이었어요. 저희 예전 시리얼 멤버들, 그때 남아있었던 멤버들의 평균 나이가 이렇고, 우리는 평균 90년생이고, 딱 밀레니얼 세대 딱 중간에 있고, 우리는 10살 때 컴퓨터를 이렇게 했고, 20살 때는 모바일 폰, 스마트폰이 생겼고, 그리고 유튜브 세대로 진입하고 있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시리얼을 살려달라 이렇게 말했던 PT였는데 지금까지 있을 줄 몰랐네요. 이게 언제였어요? 네? 몇 년도였죠 그게? 2016년도에 했던 PT예요. 네, 한 몇 월에 했지? 봄에 했나? 네. 지금 한 2년 좀 넘게 더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총선을 막 이제 2016년 총선을 이제 하면서 점점 구독자가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구독자 10만도 돌파해보고 책도 써보고 또 이제 상도 받아보고 이제 디유니센이 또 생겨서 또 다른 조직 안에서의 이제 활동도 시작하게 됐는데 지금 그래서 약간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시리얼이라는 그런 매체는 여기서는 제가 이 당시에서는 제가 이 매체는 이러이러한 목적이 있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매체입니다라는 얘기를 좀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는데 왜냐면 2명이서 하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저희는 이제 4명의 영상 제작자와 1명의 팀장과 1명의 또 부팀장 어떤 선배 2명 이렇게 해서 총 6명이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구조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뭔가 시리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 조금 점점 이상해지는 모양새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저희의 그런 지금 유튜브, 페이스북 중심에서 유튜브 중심으로 진입 중인 그런 상황에 어떤 좌충우돌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씩 공유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좀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2017년 4월에 있었던 그 영상인데요. 저희 집에서 찍은 심상정 후보 이제 인터뷰예요. 근데 저기 잘 보이진 않지만 페이스북에서는 되게 괜찮은 반응을 얻었던 영상이었어요. 굳이 영상을 보진 않아도 되겠죠? 네. 안 보셔도 되겠죠? 잠깐 볼까요? 네. 음식 나왔습니다. 오, 감사해요, 감사해요. 루비는 어떡하지? 루비 아까 간식 많이 먹였습니다. 간식 먹었어? 국물을 진짜 맛있는데? 진짜요? 요리 솜씨가 좋은데? 조금 짜네. 저희는 이렇게 밥도 맛있는 거 준비했는데 괜찮으시네요. 과일을 기냈습니다. 과일? 과일 또 다시 주문해서. 8년 만에 본인 말로는 사람다운 집에 산다. 늘 이런 방에 3명이서 살거나 혹은 혼자 고시텔을 살거나 조금 넓다 싶으면은 보안이 너무 안 좋아서 누가 샤워를 훔쳐본 적도 있고 그러니까. 누가 따라오고 요즘에 그러지. 네, 그런 방. 근데 그 이유가 생각을 해보니까 월세는 어떻게 용돈을 벌었어요. 보증금이랑 목돈은 구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결혼해서도 반지하 생활을 많이 했어. 결혼하고 돈이 없어가지고. 직장만을 21년 만에 했어. 이 작지만 이 행복을 일구는 데까지 얼마나 고단했을까. 일단은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기숙사를 많이 지어줘요. 한 30%는 기숙사에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제가 하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실제 방 주인인 저의 고민을 연결을 해서 점점 이제 청년 정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이렇게 열심히 모션 그래픽으로 공약도 설명해드리고 이렇게 이재명 시장이랑 이렇게 심상정 후보랑 진행을 했었는데
사회상 근데 이제 유튜브를 보면은 아까 유튜브로 튼 건데 지금도 16,000회예요. 되게 유튜브는 굉장히 저희한테 데이터베이스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그런 존재였는데 약간 상황이 점점 바뀌더라고요. 저희 이게 저 4.3 설명한 영상인데 이것도 이제 페이스북에서 잘 됐었는데 이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2018년부터 페이스북이 알고리즘을 완전히 거의 바꿔버려요. 친구들을 위한 페이스북으로 돌아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페이지 그리고 페이지가 그런 언론사 페이지를 포함해서 페이지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어떤 거에 콘텐츠 어떤 도달을 많이 떨어뜨려서 원래는 이제 영상 콘텐츠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에서 많이 이제 혜택을 좀 받고 있었는데 그 도달률마저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은 좀 잘 된 편이어서 다행이었는데 의외로 유튜브도 많이 보는 거예요. 이제 아까는 되게 얼마 안 됐는데 점점 이제 유튜브로 뭔가 사람들이 옮겨가고 있다는 조짐을 이제 17년 말 18년 초에서부터 좀 받기 시작을 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영상 제작자가 2명만 남아 있을 때도 있었고 좀 약간 올해 좀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어서 빨리 옮겨 타지는 못했어요. 이제 좀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 박종관 선배가 공유해준 거가 명확히 설명이 되어 있어서 그냥 잠깐 갖고 왔어요. 다들 뭐 아시겠지만 유튜브가 이런 식으로 페이스북과 다른 어떤 플랫폼에 비해서 굉장히 압도적이고 계속 오르고 있고 페이스북 계속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신기한 건 유튜브만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폐쇄적인 플랫폼이면서도 또 광범위해서 여기 이 플랫폼에 어떻게 적응을 해야 할지 되게 고민이 많은 요즘입니다. 이게 2016년에 저희의 반응이었어요. 근데 뭔가 그 신문을 읽기 힘들었는데 설명을 잘 해주신다. 너무 좋다. 약간 이런 좀 이제 당연히 이제 장점을 많이 긁어왔는데 최근에 저희가 어떤 시리즈 영상을 하나 냈는데 비슷한 그런 반응들 플러스에 더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잘해준다가 아니라 이런 영상을 만들어줘서 고맙다. 약간 이런 것들이 생긴 걸 봤어요. 그래서 되게 유튜브 채널을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 이게 굉장히 막막했는데 여기서 되게 실마리를 그래도 신락 같은 희망을 얻게 된 것이 너무 순서가 뒤죽박죽이구만. 네, 이런 기사 의외로 가짜뉴스를 60대보다도 20대가 더 많이 본다는 그런 상황에서 생각보다 사람들이 유튜브라는 가짜뉴스 판치고 자극적인 거 판치고 추천 영상은 정말 그런 썸네일과 제목 그리고 그런 혐오 표현들로 가득한 그런 영상 속에서 청정지대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그리고 눈에 띄게 만들기만 하면 그래도 좀 아직 살아남아 볼 수는 있겠다.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했고 그 댓글들을 보니까 유튜브에서 이런 영상을 만들 줄, 있을 줄 몰랐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되게 좋았어요. 그 영상은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저희 최윤재 PD님이 박준영 PD님이랑 같이 만든 건데 그거는 조금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보겠습니다. 대부분 커트칼로 긋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렇게 해봤는데 14바늘 꿰면 그게 있는데 야 이거는 스트레스로 긋는 사람들이어도 한순간에 가겠다. 죄송한데 가면 좀 바꿔도 될까요? 숨김없이 보여드리면서 좀 저도 당당해지고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나랑 비슷한 사람이 있구나,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만으로도 위안을 얻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중학교 2학년 장소는 이제 집 화장실은 아니고 학원 화장실에서 커터칼 가지고 자해는 자해대로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남아있는 거. 처음에는 샤프심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무딘 칼로 변하고 캠핑용 나이프가 있는데 그걸로 하게 되고 저는 이렇게 하고 좀 힘으로 그냥 밀었거든요. 몇 년 동안 이제 손목만 자해를 하다가 자해를 한 사람들을 이렇게 섭외를 해서 직접 섭외를 해서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자해를 이제 끄는 친구들 이제 후반부에 넣어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했던 1편이었고요. 뭐 때문에 죽었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제발. 예의가 아니랍니다. 1. 우리는 생각과 감정에는 옳고 그름이 없다는 것을 인식한다. 2.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수용해야 한다. 3. 우리는 서로를 동정이 아닌 공감의 마음으로 모임에 참여한다. 4. 우리는 개인의 슬픔은 그 사람에게 고유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제 이름은 김유진이고요. 저는 작년에 아버지께서 10월에 돌아가셨어요. 장연록입니다. 2009년도에 큰애가 8월 28일 자살을 했고 동생이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6일 후에 어머니를 따라갔고. 김경철입니다. 배우자가 2015년에 5월 달에 자살하였습니다. 살아있는 자체가 마음이 무겁고 저희가 기억에서 없어지질 않아요. 그 못다한 것을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언가를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살아갑니다. 자살 시도를 수없이 해서 고위험군으로 해가지고 관리 대상이 되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받고 지금은 하루하루 살고 있어요. 예. 또 어머니하고 저하고 떨어져 지내다 보니까 저 입장에서는 엄마가 똑같이 이제 아빠처럼 가지 않을까 이제 걱정하면서 지내고, 엄마는 또 이제 제가 또 불안해하면서 이제 또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지냈었고, 그러다가 왜 내가 이런 감정을 겪어야 하지? 이런 영상을, 그러니까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편성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자살 예방 생명사랑 캠페인의 일환이었는데 좀 대충 만들기보다는 또 국과 센터 간의 콜라보기도 하고 또 이제 주제가 주제기도 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려고 노력을 했는데 다행히 좀 저희도 되게 많은 의미가 있었던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때문에 이게 없는데 저희가 며칠 만에 구독자가 10,000명 정도가 늘었어요. 딱 2편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조회수가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막 100만을 때린 것도 아닌데 구독자가 계속해서 늘었다는 건 이런 채널이 유튜브에서 필요했구나 라는 거를 그래도 알 수 있었던 포인트가 아니었나. 그래서 그냥 신학 같은 희망을 아직 잃지 않고 있다는 거. 네.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계속해서 우리는 마치 스타트업처럼 일을 해야 하는가? 언론사처럼 일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우리는 콘텐츠, 미디어 그냥 그런 팀으로서 일을 해야 되는가? 굉장히 되게 정체성이 불분명한 것 같은데 사실 그건 이제 시리얼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언론사의 팀 프로그램이 점점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 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퍼블리라는 그 콘텐츠 스타트업 대표의 페이스북 그냥 캡처해 온 건데, 여기서는 여기 한번 사이트를 들어가 볼게요. 네,
일하는 사람들의 콘텐츠 구독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투자를 많이 받았다고 알고 있어요. 이거는 원래는 옛날에는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어떤 몇 명을 돈을 우리가 줘가지고 어떤 뭐 프랑스든 뭐 어디든 그런 데 있는 전문적인 좀 컨퍼런스 이런데 그 사람을 보낸 다음에 그 사람이 리포트를 쓰게 해서 그 리포트를 우리가 돌려서 보자. 약간 이런 조금 전문적인 그런 정보를 주고받자는 형태로 사실 시작했던 플랫폼으로 알고 있는데 점점 이제 그런 정보의 범위들이 늘어나고 되게 보편적인 이슈도 좀 다루기 시작하면서 약간 예전의 정체성은 좀 잃어버렸긴 했지만 어쨌든 여기서 뉴욕타임스가 찾아옵니다. 뭐 파이낸셜 타임스에 이어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번역을 한대요. 이제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굳이 콘텐츠를 생산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번역 같은 그런 가공을 통해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달에 뭐 얼마 이런 식으로 받는데 생각보다 수요가 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언론사랑 사실 많이 겹치고 열심히 이제 콘텐츠를 만들어야 하는 입장에서 점점 이런 변화들이 다른 그런 비언론사와 계속 겹치는 것들을 굉장히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도 뭐 북저널리즘이라는 곳인데 보면은 어바웃을 보면 북과 저널리즘의 합성을 해요. 책처럼 깊이 있게 뉴스처럼 빠르게 우리가 지금 읽어야 하는 주제를 다룬다고. 이게 약간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읽어보면은 생각보다 좀 콘텐츠가 괜찮고 되게 또 주제도 좀 재밌는 주제를 많이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가볍지가 않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 언론사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그 언론사에서 언론사의 역할을 계속 갖고 있다 보니까 뭔가 시도하지 못하는 하지만 충분히 할 수 있었지 않나 하는 그런 분야인 것 같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식으로 언론사한테 청탁을 받는 걸 이제 기다릴 게 아니라 내가 내 독자한테 다이렉트로 메일링 서비스를 하겠다.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글을 보내겠다. 한 편에 500원이고 한 달에 10,000원이고 그걸 이제 나한테 직접 돈을 보내라. 이런 식으로 학자금을 갚는 친구도 있고요. 그럼 대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되게 고민이 많이 들었어요. 유튜브는 또 유튜브대로 좀 약간 혐오가 같이 이제 뭔가 버무려져 있는데 어쨌든 되게 열심히 설명을 해주고 지식을 알 수 있게 개인 어떤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 친구들은 사실 그럼 어떤 중립적인 가치를 지키려고 잘 하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좀 많이 이제 조회수를 또 얻기도 하고요. 이런 친구들은 사실 저희랑 되게 교집합도 많고 그런데 그래도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사실 고민을 하고 계속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CBS의 좀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막 다른 미디어 그런 언론사 팀들이 되게 시리얼을 많이 부러워한다고 하더라고요. 좀 되게 하고 싶은 콘텐츠를 하는 것 같다고 말을 한대요. 근데 그게 진짜 좀 그 회사의 특성이 아닌가 싶은데 생각을 해보면 회사의 어떤 개개인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프로그램도 지금의 포맷을 벗어나서 뭔가 확장할 수 있진 않을까 고민을 하고 있고 만약에 데일리 프로그램을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기획성 콘텐츠를 뭔가 이런 식으로 퍼나가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지금의 틀을 좀 벗어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고민을 실제로 하시는 어떤 선후배 동료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여기서 그런 얘기들을 이제 뭔가 결론을 내린다는 게 아니라 그 고민을 365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얘기를 만약에 같이 할 수 있는 장이 점점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결론이에요.
예를 들어서 4월은 제주 같은 경우는 제주 4.3 콘텐츠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던 건데 4.3을 설명하는 영상뿐만 아니라 제주도에 실제로 가가지고 이런저런 기성 언론사들이 뭔가 이렇게 시도하지 않았던 인터뷰를 인터뷰한다든가 뭔가 좀 그래도 조금이라도 다르게 이제 인터뷰를 풀어나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만들었고요. 그런 묶음 콘텐츠를 본 시청자들이 저희가 직접 소품을 굿즈를 제작한 그런 펀딩에 이제 돈을 실제로 기부를 하고 그 굿즈도 사가지고 시리얼이라는 그런 브랜드의 좀 가치도 판단하고 그러면서 그 모인 돈을 저희가 이제 정보를 제공받았던 연구자분들이나 4.3을 홍보하고 계신 어떤 단체에 기부를 다시 하면 그걸 가지고 또 어떤 정보가 1차 정보가 나올 거고 그걸 또 우리가 또 재생산하고 약간 이런 구조를 조금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만들었던 프로젝트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 안에서 뭔가 해결하려고 너무 힘들었고 좀 한계도 많았고 했는데 뭔가 비슷하거나 더 다른 신박한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좀 같이 얘기를 회사 내에서 해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냥 따뜻한 콘텐츠를 만들 것이다. 조금 더 이제 그러면서도 재기발랄한 수어 얘기를 해도 좀 더 유머러스하게 얘기를 하고 좀 더 재밌는 인터뷰를 섭외해가지고 재밌게 예능같이 편집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좀 진심을 담은 그런 콘텐츠를 계속 만들 거고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 고민을 계속 같이 해나갈 수 있는 전담 인력들이 계속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오늘 간부분들이 아무도 안 오셔서 그래서 그냥 아주 소소한 제안을 하면서 이제 지금 그냥 얘기를 마무리하고 싶은데 뉴스쇼 팀에 이슈 스케줄러가 따로 없는지 요청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날 터지는 거를 너무 바로 딱딱딱 알고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시니까 뭔가 매년 루틴에 그런 스케줄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었어요. 근데 그런 이슈를 예를 들어 뭐 내년에 10주년 용산 참사가 있다. 올해 70주년 4.3이 예정되어 있다. 그때 이제 문재인이 방문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미리미리 이제 시사나 뭐 그런 이슈를 제작하는 팀들이 공유할 수 있는 스케줄러가 있으면 어떨까? 없으면 만들어 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를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이런 곳에 나온 김에. 그리고 사실 혹시 개발자분이 나오지 않으실까 해가지고 그냥 요청 드리고 싶은 건데 저희 이 페이지 좀 예쁘게 꾸며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저희 이런 약간 얘네처럼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좀 같이 고민해서 막 이런 인터페이스, UI, UX 이런 거 이렇게 말하나요? 그런 것도 좀 고민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그런 조금 뜻이 있는 개발자분, 라디오 PD분, 영상 만드는 제작자, 그런 기자분 이렇게 모여서 뭔가 내년에 좀 재밌는 기획을 하나쯤 해보고 싶은데 혹시 그런 유닛을 꾸릴 생각이 있으시면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만 20명 안팎의 이제 인력들이 있고 영상 제작자 중에는 저만 정규직입니다. 그러니까 본사랑 계약되어 있는 사람 자체가 저 혼자입니다. 근데 영상 그 영상 제작이 사실 메인인 센터거든요. 회사가 좀 더 관심을 이쪽에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왜냐면 노컷 뉴스도 똑같이 그랬고 약간
영상 소스가 굉장히 많은, 그리고 인력이 엄청 많은 그런 방송국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계속해서 그런 그 미디어 환경이 급변할 때마다 돌파구를 찾았던 거기도 하니까, 이번에도 또 그래야 하니까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시리얼만 얘기를 들면은 영상 제작자가 4명밖에 안 되는데, 항상 같이 이름을 붙여서 이제 기사가 나오는 걸 보면은 저희 옆에 이렇게 네이밍 붙어 있는 스브스 뉴스나 뭐 등등등 보면은 거긴 말도 안 되게 뭐 50명, 100명이 이러는 그런 매체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 저희 인력 그 여건에 비해서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은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건 맞지만 좀 네, 으쌰으쌰가 됐으면 좋겠고, 사실 더 회사에서 그러니까 좀 고립되어 있었는데 계속 좀 연결을 다른 팀이나 그런 것과 더 할 수 있는 여지가 내년엔 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냥 그거는 개인적인 바람. 이번에 설문지를 진행했을 때 한 1000명 좀 안 되는 분들이 이제 설문에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많다면 많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적은 숫자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뭔가 그 노컷뉴스에 뭔가 비견되는 어떤 브랜드를 만들겠습니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근데 애초에 시대가 어떤 브랜드 하나로 쭉 이제 가는 시대가 아니라 되게 이런 작지만 뭔가 강단 있는 그런 팀들이 여러 개가 모인 그런 뭔가 그게 이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집단이 언론사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중에 하나로서는 확실히 아직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계속 구독해 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확실히 그거 보고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라디오 콘텐츠를 그대로 뭔가 영상화한다라는 생각은 사실 좀 버려야 될 것 같고, 이번에 그 뉴스쇼에 있는 박선영 PD가 진행할 이제 여성의 몸이라는 팟캐스트랑 시리얼이 아마도 콜라보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애초에 기획 단계에서 같이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 그분이 갖고 계신 섭외력과 저희가 이제 영상으로 풀 수 있는 능력, 그게 이제 합쳐졌을 때 하나의 그런 인터뷰를 가지고 되게 멀티의 콘텐츠를 내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뭐 아까 그냥 용산 참사도 얘기도 나왔는데 그게 1월 20일인가 19일인가 그렇잖아요. 그거를 조금 몇 달 전부터 뭔가 팀들이 인지를 같이 하고 있었으면 뭔가 기획을 할 때 같이 뭐 영상이 붙는다거나 같이 기획을 한다거나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뉴스쇼가 일부잖아요. 약간 그런 건 의미가 또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저희 팀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PPL 같은 형태의 영상도 가능한 것 같고, 지금처럼 그런 영상을 의뢰받아가지고 브랜디드를 하는 방법도 가능하고, 유튜브는 아닌 것 같아요. 유튜브는 수익원이 될 수 없고, 그러니까 그 콘텐츠 자체가 이제 조회수보다도 그 콘텐츠 뭔가 제작 지원 자체가 돈이 되어야 하는 부분과 그 콘텐츠를 파는 거, 그리고 그 브랜드를 계속 가치를 이제 높여서 거기서 이제 뭔가 소개하는 그런 뭐 어떤 좋은 상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또 따로 살 수 있게 하는 거, 약간 그런 쪽으로 가야지 좀 뭐 유튜브 조회수라든가 뭔가 그런 부분에서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거기서 좀 더 거기서도 수익이 나오는 거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 시리얼의 상황을 냉정하게 보면 되게 이도저도 아니거든요. 그 브랜디드 콘텐츠를 나름 한다고 해가지고 하반기에는 꽤 돈을 그래도 지금 인력에 비해서는 벌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브랜드 가치는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콘텐츠 만드는 채널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돈 많이 버는 채널도 아닌 거여가지고 그냥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그냥 채널로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는 좀 그랬어요. 내년에는 거기서 그래서 항상 좀 회사한테 궁금했던 게 뭐였냐면 우리한테 무엇을 바라지가 제일 궁금했어요. 차라리 그냥 시원하게 돈을 조금 더 얘기를 하면은 차라리 낫겠다. 약간 그걸 바라진 않아요. 물론 바라진 않지만 차라리 낫겠다면 너무 약간 답답하던 것도 있었고 그래서 돈을 좀 벌면 좀 나아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근데 결국에는 좋은 콘텐츠 그리고 이 내부 구성원한테도 인정받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야만이 이 채널이 결국 이 회사 안에서도 살아남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거 생각하면은 사실 브랜드 가치를 막 낮추면서 돈만 벌고 이러면 또 저희는 안 되는 것 같고 태생 자체가 약간 언론의 성격을 그래도 띠고 이제 채널이 계속 성장을 했기 때문에 애초에 아예 지금 이제 막 시작한 좀 호토토시라든가 사무실 같이 아예 태생부터가 그러지 않았으면 모르겠는데 저희는 이미 좀 그렇게 가고 있어서 저널리즘을 아예 버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계속 뭔가 좋은 콘텐츠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사실 수익이 따라오는 거라고 느껴집니다. 네.